오는 4월 15일은 우리 동네 일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쓴 이번 20대 국회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만 18세, 현재 고3 학생들도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만 18세들도 4.15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각 정당은 벌써부터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FM 스페셜, 오늘은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환영과 우려, 그리고 정치권의 셈법을 짚어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만 18세 선거 연령 채택. OECD 36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빼고 다 시행되어 온 제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놓고 일각에서는 교실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안 그래도 까다로운 선거법인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만큼 이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에 대해 각 정당별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박상욱 기자. 네, 박상욱입니다. 네. 자, 2020년 새해와 함께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 정치권에 전에 없던 뜨거운 화두가 등장했는데 바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이고 여기엔 고3 학생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내린 겁니다. 국회에서 선거 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당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만 18세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단체장 선거에서도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전국적으로 고3 학생 약 14만 명이고 경기도 내에서만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선거 운동도 이런 정치 활동도 고3 학생을 포함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투표 연령이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일반적인 정치 활동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온 건데, 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교실의 정치화, 여기에 대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 정의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현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 주제는 사실 국회에서 20여 년 동안 논의가 되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 연령이 19세였던 선거 연령이 드디어 이제 18세로 하향된 것인데요.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보다 시민으로서의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18세는 성인이죠. 운전면허, 또 공무원 시험, 또 뭐 영화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이런 나이가 시작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쪽의 입장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네, 선거 연령 하향은 어쩔 수 없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교실이나 학교 내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제한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 선거와 정치활동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보안 입법을 하지 않으면 교실과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허용이 될 테고 근절 대책 상황이라든지 뭐 가이드라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려가 크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정치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교실 정치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 교사들의 정치 편향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성인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의 충돌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을 유해약물이나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18세 고3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러면 18세가 성인으로 규정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18세 미만이 미성년자라고 했으니까. 민법상으로 보면 19세가 돼 있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적 유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 민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보호법도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그 미성년자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술, 담배, 술집, 숙박업소 뭐 이런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성인 기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19세는 주로 술과 담배 한정해서 성인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고민들 때문에 선관위도 최근 국회가 입법을 보완해라 이런 권고를 내리고 있죠. 자 이제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편입된 이 청소년들, 학생들 이번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일단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최유경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청소년이 13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3억 명 청소년들에게 드디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또 해야 할 것, 뭐 피선거권이라던가 정당법 뭐 개정이라던가 아직 해야 할 과제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청소년이 자기 주관 없이 교사나 정치인에게 선동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히려 차별적인 권리 침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말에 대묻고 싶은 게 교실이 정치화되면 뭐가 문제냐. 사실 우리가 정치를 너무 거대하고 크고 되게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일상과 내 하루와 내 처지를 바꾸는 게 정치다. 그래서 그런 소수자인 청소년들에게 누구보다 어쨌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더 여쭙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자, 교실이 정치화되는 게 뭐가 걱정이냐. 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데 일견 이해도 갑니다. 학생회장 선거 이런 것들은 정말 학교 교실에서도 일상의 정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또 이해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만 문제는 학교라는 이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래서 보안입법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거고요. 네.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 선거, 정치 활동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 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은 방과 후나 주말이라도 엄격히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동안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사전 준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말합니다. 교육부엔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사 지도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교육부가 앞으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인 개입이 또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어느 정도까지 선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등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까지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고요. 지난 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선거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첫 실무 협의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개학 이전인 다음 달 말까지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또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의 선거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곧 안내할 방침입니다. 네. 자, 앞서서 경기도 내에서만 고3 학생 3만 5천여 명이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이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가장 환영할 사람은 아무래도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줄곧 적극적으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임기 때부터 줄곧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해 왔는데, 학생 등 교육 현장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민주시민 교과서가 보급됐고 사실상 준비는 많이 됐다라는 게 이제 도교육청의 자체 평가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유권자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을 2013년도부터 이 민주시민 교과서를 활용해서 계속 진행해 왔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적돼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참정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영역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라든지 중앙선관위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연계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미래 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학생 대상 선거 체험 활동과 선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 유권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고3 학생들이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정 도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내용을 정부,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3.1운동이나 4.19 민주혁명 등 역사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으로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선거법 교육과 선거운동 가이드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적어도 이 선거에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거에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될 민주주의의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를 지금 교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의 체험 교육 실시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고3들에게는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교육감은 또 앞으로 참정권 중심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정 교육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만 16세로 가장 낮은 선거 연령을 취하는 나라도 있더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하는 이 참정권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 추진단은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데요.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이르면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위해 기존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현재 도내 대다수 중고교는 도교육청이 2014년 개발한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등 시민교육 교과서 3종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교육 활동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교과목 연계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학습 자료가 담긴 민주시민 교과서의 경우 도내 고교 475곳 중 250곳에서 활용 중인데 아예 민주시민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 중고교는 87곳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이해 등 연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주 시민교육 또 참정권 교육이 자칫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쪽에 편향성으로 흐를까봐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오해나 부작용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선이 당장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치권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선관위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 정치화 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일단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2천여 명 수준인데요.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 보완이 안 됐으니까 정말 총선 후보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이런 선거운동을 해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있을지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이 어린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당의 분석이나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의당입니다. 지난 7일 이번 4월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이날 교복을 입고 입당한 학생들은 선거 연령은 더 낮아져 청소년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청소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네. 최근에 북구 유럽 이런 데서는 사실 30세 여성 총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들이 바로 정말 10대부터 20대 사이에 정치 훈련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7살 낮추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 대표는 입당식에 온 만 18세 신규 당원을 한 명씩 포옹하면서 장민꽃도 건넸는데요.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벅차올라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 대표는 청소년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책도 밝혔습니다. 선거권 연령 만 16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병사월급 100만 원, 만 19세에서 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청년의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 등입니다. 심 대표는 청년사회 상속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20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1,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입당한 16명 외에도 만 18세 청소년 38명이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했듯이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정당에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보다도 이 청년들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유권자들을 역시 환영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준비에 한창인데요. 청소년, 청년 관련 맞춤형 공약을 준비해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테마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앞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 개발, 필요하다면 선거교육의 제도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교육과정 개편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는 이미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보수적인 자유한국당도 이걸 반길지.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생기면 학교 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당도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해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만 18세 유권자 53만 명, 그리고 14만 명의 고3 유권자들. 사실 몇천 표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의 박빙 지역에서는 이들이 정말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거연령 하향이 진보 성향 정당에게 그럼 절대적 유리하냐? 그리고 보수 성향 정당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특정 정당 유불리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이나 유색인종 등 선거권이 확대된 역사를 보면 과연 이들이 성숙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성숙히 있었고 정치적 주체가 될 역량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견해입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사안별로 가치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선거 판세에 대한 영향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05년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질 때도 여러 영향과 전망을 담은 분석이 많았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표 이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만 18세 표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가 폭주를 할 텐데 그동안 만 18세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표심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가능해집니까? 네,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인데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공포됐습니다. 이후에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 공직선거 관리규칙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론조사 업체들은 규칙 시행 다음 날부터 15일이 지난 다음 달 3일부터 선관위에 만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번호는 신청한 후 10일 뒤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만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이렇게 따지면 다음 달 13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가상번호가 필요 없는 유선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실시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만 18세 청소년 표본을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라는 일부 평가들 그리고 지적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목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선거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교사의 중립성 훼손을 견제할 장치는 무엇일지, 학교 내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이것들은 앞으로 조속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만 18세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또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 KFM 스페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